이번 사건 말이죠.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해 보죠. 네, 일단 이 학부모는 중학생 딸을 두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9월에 이 딸이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이 학부모는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학생 딸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바로 그 가해 학생을 찾아 나섭니다. 이 학부모는요, 가해 학생이 딸 괴롭힌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해 학생에게 가서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자, 학부모가 가해 학생, 내 딸을 괴롭힌 가해 학생을 찾아가서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점잖게 경고한 것 같은데요.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학원의 수업인데 거기를 들어서 불러냈답니다. 그건 아하. 조금 지나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동네 친구라서 그동안 참았는데 계속해서 내가 여러 번 우리 딸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러냐. 앞으로는 참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원 강사가 말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걸 보고 이제 동네 친구라니까 뻔히 평소에도 서로 얼굴을 알았던 사이 같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집에 가는 길에도 앞으로 그러지 마라. 내 딸한테 말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뭐 어때서요? 그런데 이 가해 학생 부모 쪽에서 이 피해 학생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누가 누굴 고소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해 학생의 부모가 예. 지금 피해 학생의 어머니 저렇게 내 딸 괴롭히지 마라고 했던 이 어머니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거예요. 저게 학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이 학부모가 발언한 것,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엔 말로 넘어갔는데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다. 이거는 추가적인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이 학부모가 한 번이라도 또 찾아올까 봐 걱정된다. 이런 취지로 고소를 했고요. 이 지금 피아동의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정서적 학대 행위냐. 내 딸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괴롭힘 당한 딸 만나지 말라고 한 건데 이게 무슨 아동학대냐. 그리고 설사 이게 다소 과했을지라도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정당행위에 뭐 해당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위법성도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게 시작이 학교 폭력이에요. 학교 폭력. 예? 교수님. 그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혹시 뭐 얘기 보셨거나 얘기 들으셨거나 하셨나요? 예. 예. 거기 송혜교 씨가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나중에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드라마 보면서 송혜교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형을 갖다 부여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이 이제 법에 대해서 그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또는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깊숙이 개입이 돼 있지 않느냐, 지나치게 개입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부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갖다가 했었으면,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이 있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 아이를 갖다가 괴롭히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건 기본적이죠. 그래서 이 학부모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괴롭히니까 그거는 이제 그 학부모로서는 그렇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이런 판결을 내린 그 판사 같은 그 분은 이 부모 이전에 이 학부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일단 뭐 그 말이 안 되는,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보고만 있어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 부모가 그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아동 학대로 그 재판에 넘겨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도 사실 이 학부모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법원 역시도 이 학부모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만으로 정당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학부모는 벌금 100만 원 그리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제가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교수님. 부모가 이 정도도 못하면 내 새끼를 도대체 어떻게 지켜줘야 되냐? 내 딸 괴롭히면 내가 벌금 내더라도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한다. 가만 안 둔다. 이런 분도 계셨고. 아니, 부모가 내 새끼 괴롭히는 거 하지 말라고 말도 못하냐? 그럼 새끼가 아파하는 거 그냥 우는 거, 옆에서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라는 이런 댓글들이 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글쎄요, 왜 이제 우리의 어떤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국민들의 그 법감정이라든가 정서 이런 거하고 이렇게 좀 그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 학부모가 가서 뭐 거기서 뭘 부순다든지 뭐 몸에 손을 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어른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학폭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한 2달 동안 이 피해 학생을 갖다 괴롭혔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폭대책위원회에서 이제 회의가 열려가지고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그리고 사회봉사 조치도 내려졌고 또 이제 그 주 이 학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갖다가 내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아마도 제가 이제 추정컨대는 이 그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도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갖다 일으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떤 판결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댓글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엄청나게 지금 성토를 하고 계신데 양 변호사님, 이와 내용은 유사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케이스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8살입니다. 근데 아들 친구가 이렇게 쿡쿡 치면서 이렇게 돼지라고 이렇게 놀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돼지?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뭐 쫓아가셔서 그 태권도 하러 가려고 이렇게 버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이었으니까 다른 아들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쫓아가서 너 그렇게 자꾸 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지켜보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호통을 친 거죠. 근데 이거를 또 검찰에서 또 이걸 기소를 했어요. 그걸 갖다가 약식 명령으로 약식 기소로 벌금 30만 원 내시오라고 아하. 정서적 학대라고 기소를 또 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부의 판단, 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일단은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억울하니까 정치 재판을 청구했죠. 그냥 벌금 약식 기소된 그 30만 원을 내지 않고. 근데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이 아이한테 학부모가 욕설을 하거나 뭐 신체 접촉과 폭행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뭐 아들 친구의 정신 건강을 해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소 부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법원의 판단과는 이제 사안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백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중학생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괴롭힌 동급생을 때려가지고 발목이 꺾이는 등의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근데 이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학생이 3년 전부터 네. 주짓수를 배워가지고 참다가 팡 터져가지고 했더니 네. 그 아버지가 그 사연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자식아 잘했어. 칭찬을 했고 엄마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으로 말이죠. 더는 야 그래도 폭력은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그 대부분의 댓글 반응들 보고 좀 놀랬거든요. 대부분이 잘했다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8대2, 7대3. 그러니까요. 뭐 그 경우는 좀 과했기 때문에 그거는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까 이건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이제 법원의 판단을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어머니가 좀 과하게 욕설을 했거나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계속된 아이한테 뭐 이런 경고를 했거나 아니 폭행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도 하면 안 됩니까? 예. 물론 이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라면 벌금은 사실상 안 내도 되는 정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재판까지 받아야 할 일인지 이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사건에서 그러니까 가해 학생의 부모님, 가해 학생 측 만약에 저 사람들이 너무 저쪽
입장만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 방송 내용이 좀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반론을 꼭 전해드릴 테니까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